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한 것 없이 남들 하는 만큼 누리고 자란 30대 기혼녀입니다. 저는 딱 나이 30되는 해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연의 흔한 내용들처럼 좋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현재 약간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연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입장을 어떻게 두면 좋을지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제 남편은 수도권의 대학을 나왔으나 이름 모를 곳이라 직장 스펙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원래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곱창집을 창업해 장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면 저는 남편과 달리 명문대 졸업에 유학까지 다녀온 미대생이었어요. 친구가 맛있다며 데려가준 가게로 오랜만에 곱창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랑 남편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였고 저와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였죠. 그날 처음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저를 좋게 봐줬는지 제 친구한테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주는 진실된 마음과 바른 태도가 나쁘지 않아서 한 달 만나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보더군요. 제가 남자에게 함부로 마음을 내주는 해픈 여자가 아닌데도 남편에게 흔들릴 만큼 남편은 근 3년간 한눈 안 판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봤던 남자들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남자였죠. 제가 당시 나이 30이 되기도 했고 그만 결혼할 배우자를 염두하고서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을 알고 제게 더 잘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내내 저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몇 마디 말을 흘린 적이 많았는데요. 아마 남편을 좋게 본 제 마음과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가 합쳐져 결혼이란 현실을 결정하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결혼하고서 변한 게 아닙니다.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후나 마찬가지로 제게 진심을 보였어요. 결혼하기 전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외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제 자랑을 해놨는지 시댁에서 저를 엄청 예뻐라 하는데 그게 좀 쑥스럽고 민망하더라고요. 사돈들께서 딸 하나 정말 귀하게 키우셨다. 손이 어쩜 이렇게 고우니? 미술하는 애들은 보통 이렇게 다 고운가? 아니면 교수 되는 사돈 댁에서 딸이라고 엄청 관리를 해준 거야? 애 부담스럽게 뭘 자꾸 사돈 얘기를 해.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자랐으니 참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겠어. 아가, 부모님 주말에 쉰다고 했지? 언제 한번 안 바쁜 날 있으면 날 잡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좀 해봐라.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면 집안이 흥한다더라. 제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입니다. 아빠는 명문대에 계셨고 엄마는 미대 교수라 미대 쪽에 이름 날리는 지방대에 가 계셨어요. 따라서 저희 부모님은 현재 주말 부부세요. 저도 저희 가족을 한 번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더 못 만나 뵀죠. 상견례랑 결혼식 때 본 게 다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 날짜를 맞추기가 좀 곤란했는데요. 저희 부모님 시간이 주말밖에 안 되었는데 시댁 쪽에서 먼저 시부가 하고 있는 자영업 일 빼고 친정 부모님 일정에 맞추겠다면서 불평 없이 따라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먼저 제안드리지 못한 걸 남편이 말해서 조율한 듯 싶었는데 그게 너무 죄송했던 제 마음이 무색해질 만큼 시부모님은 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편도 잘 만나고 시댁도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돈 많은 우리 집 배경 때문에 아부 떠는 건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제 스스로가 인복이 많다고 생각했죠.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분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태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바깥 외식을 주로 해서 시댁집에 가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시모가 늘 누추한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제게 더 맛있고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면서 집에는 초대해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제게 형님 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희 결혼식 때 오지 않아서 시댁 식구 중 가장 늦게 알게 된 구성원이었어요. 결혼식 날 분명 아주버님께 배우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그날 혼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모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시모 말로는 형님이 제 결혼식에 오면 물 흐릴지 몰라서 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땐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 정신없기도 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넘겼습니다. 대신 형님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이 조금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형님 만날 생각에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요. 사연 보니까 형님 동서 간의 갈등도 심심찮게 많더라고요. 혹시나 사연에서 본 것처럼 서로 피곤한 사이가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죠. 오셨어요? 저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결혼식에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가워요. 도련님께서 동안이셔서 그런가 참 앳된 아가씨다. 그러나 직접 마주한 형님은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상냥하고 참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뼈가 굵고 늘씬한 편인 저와 달리 형님은 체구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다는 건 들었거든요. 근데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는 낯빛이더군요. 누가 봐도 긴 세월간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기력도 쇠한 것 같은 분위기 풍겼죠. 솔직히 제게 인사말을 하시는데도 내내 형님이 아니라 가정부인 줄 알았어요. 형님이 앞치마를 한 채로 급하게 씻은 손을 닦으며 우리를 마중 나왔는데 다른 식구들 집중이 분산되었을 때 혼자 동떨어져서 제게 인사하는 탓에 더 그래 보였던 것 같네요. 이 여자분이 제 형님이라는 걸 알게 된 계기는 시모가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얘 큰애야, 이게 무슨 냄새니? 뭐 타는 냄새가 나는데? 어머머, 이거 소 타는 애 아니야? 고기 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동서가 레어 고기 불편할까봐 살짝만 더 익히는 중이었어요. 제가 동서 취향을 몰라서. 보통 익은 고기는 다들 입에 잘 맞으니깐요. 내가 못 산다. 작은 애가 너처럼 고기도 못 먹고 산 줄 알아? 작은 애는 너랑 달라서 4년이나 외국물 먹다 온 아이야. 촌스럽게 정말. 고기 다 망쳤네. 가서 다시 해. 제가 보기엔 시모가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를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상당히 불편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금방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급하게 주방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아무도 그런 형님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게 당연한 듯 이어져 온 분위기 같았어요. 저는 그때 시모와 시부의 모습이 낯설었고 이런 상황에도 별 생각 없는 남편과 아주버님의 모습도 낯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도 다를 건 없었어요. 다들 숟가락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계속 식구들 챙기면서 요구사항만 들어주길래 제가 결국 형님께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도 얼른 앉으세요. 음식 식겠어요. 이거 식으면 맛없는 요리거든요. 이제 다들 식사하시니까 형님도 그만하고 이리 오세요. 아니에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먹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요. 입맛에 맞을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손님이라고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맛있게 드셔요. 심지어 형님 몫의 밥 공기는 놓여있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식구이고 앞으로는 제가 형님께 배워야 할 것도 많은데 이대로 저 혼자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형님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잡더니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거 있죠?
저더러 저는 시댁 방문 첫날이고 손님 대접 받아야 마땅한 날이라면서요. 불편해하는 저를 보고 시모랑 시부도 괜찮다고 식사하라고 하길래 할 수 없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네요. 그러면서 형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시키는 시부모님의 행동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하느라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형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이건 형님이 이 집 며느리이기 때문에 나서서 고생하는 게 아닌 듯 했어요. 형님과 처음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기까지 긴 시간이 흐른 건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형님을 형님으로 못 느꼈거든요. 그때만 해도 시댁이 형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작 형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게 웃어주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속에 참고 있는 응어리가 얼마나 많을지, 그게 얼마나 억눌리고 단련이 되었을지가 감히 가늠되지 않아서 더 마음이 불편했던 자리였어요. 저는 그 불편한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제대로 물어봤습니다. 형님 말이야, 식구들한테 뭐 잘못했어?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왜 그렇게 식구들이 형님을 미워하는 걸로 보이지? 그래서 나 오늘 식사 자리 엄청 싫었어. 형님 도와드리고 싶은데 다들 눈치를 너무 줘서. 아, 싫어한다고 봐야지. 형수가 저기 뭐야, 우리 형이랑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 그 전에 형 군대를 유일하게 기다려준 여자였거든. 형이 의리 지킨다고 결혼했더니 가진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여자였던 거 있지? 형도 지금은 후회하더라. 대신 애는 안 만들잖아. 아마 형수가 막 나가면 바로 이혼할 생각일걸? 남편 말로는 형님은 그저 가진 게 없는 데다가 고아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받고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었는데 그 말투에서 남편마저 형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만났던 기간, 그러니까 연애 기간까지 통틀어서 남편이 가장 별로인 날이었어요. 그때 아마 괘씸한 마음에 남편의 머리를 한 대 때려주고 씻으러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화가로 활동을 시작해 따로 화실이 있는 신혼집을 구했어서 일을 집에서 했는데요. 한날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도중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인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택배 시킨 것도 없는데 뭔가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형님이 한 손에 보따리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보따리는 또 얼마나 소중한 건지 형님이 품에 꼭 안고 계셨습니다. 형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집은 어떻게 찾으시고 연락 주셨으면 제가 시댁에 찾아가면 되는데요. 어머님이 주소 알려줘서 안 헤매고 잘 찾았어. 다름이 아니라 이거 어머님이 동서 갖다 주라고 하더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겠는데 어머님도 참 저한테 연락하시면 될 걸 왜 형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셔선. 저는 형님이 품에 안고 온 걸 받아서 바로 풀어봤습니다. 웬 예물함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난 건데 상견례 때 신모가 정말 귀한 며느리 들어오면 자신이 아꼈던 주얼리로 예물을 주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걸 받고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굳이 형님을 시켜서 먼 거리를 오게 했냐는 거죠. 급한 것도 아니었고 가지러 오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가지러 갈 수 있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쁘다. 동서랑 참 잘 어울리겠어. 어머님이 동서 칭찬 정말 많이 하거든. 내가 봐도 동서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 형님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칭찬해 주는데 문득 그런 형님의 목이나 손에는 이런 보석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형님은 저보다 먼저 시댁에 들어간 며느리잖아요. 장남의 배우자이고 집안의 기둥을 지키는 첫째 며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받았고 형님은 받지 못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이걸 가져온 형님은 얼마나 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졌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풀어보지 말걸 바보같이 뒤늦게 후회했네요. 형님, 식사 안 하셨죠? 와서 밥 한 끼 하고 가요. 좀 있으면 저녁인데 오늘 남편이 회식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밥 먹기 외로워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집에 말도 안 했고 내가 없으면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는데 동서 생각해서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말씀을 못 드리고 온 거라 좀 곤란할 것 같아. 제가 어머님께 전화드리면 되죠.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집까지는 제 차로 태워드릴 테니까 밤길 걱정하지 마시고요. 난처해하며 고민하는 형님을 제가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형님이 너무 불편해해서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시모가 살짝 당황하더니 오랜만에 식구 데리고 외식하면 된다면서 저랑 형님더러 같이 식사 잘하라고 하대요. 형님한테 그대로 전했더니 형님이 처음보단 조금 안정된 표정이었어요. 형님, 제가 요리를 못해서 배달시켰는데 괜찮죠? 요즘 배달 음식도 진짜 잘 나와요. 이건 제가 쏠게요. 아이고, 뭐하러 돈을 썼어. 내가 해줄 걸 그랬네. 괜히 내가 오는 바람에 동서가 돈까지 쓰고 미안해서 어째? 형님은 참 미안할 것도 많아요. 형님, 그동안 매일 식구들 밥 차리느라 요리하는데 신물 났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니까 집주인인 제가 손님한테 대접하는 건 당연하죠. 형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제 두 손을 잡아주는데 나이 40대 손치고는 많이 거칠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직 신혼이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웨딩 사진이 참 많았는데요. 형님한테 집 구경을 시켜주려 한 걸 어쩌다 보니 웨딩 사진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어요. 형님이 그걸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리를 뜨기도 애매했죠. 사진 하나하나를 진정성 있게 봐주시는데 옆에 서 있던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형님 옆에 가서 괜히 툴툴거려 보았습니다. 저 이 사진 때문에 한 일주일은 굶다시피 했거든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촬영 끝나자마자 폭식했다니까요. 그래도 너무 예쁜걸.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 결혼은 이런 거였지. 나도 한때 우리 남편이랑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형님 웨딩 사진도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형님은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셔서 웨딩 사진 엄청 예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때 제가 실수했다는 걸 눈치 못 채고 머뭇거리는 형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보챘습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웨딩 사진이 없어. 결혼식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거든.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야. 저는 결국 형님 입으로 사실을 들어서야 형님 사정을 알아챈 거예요. 이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정말 창피했던 순간이었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빤히 보고 계셨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형님한테 상처를 줘버린 셈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뒤늦게나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형님은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얼른 형님을 데리고 화실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형님은 제 그림에 놀라며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어요. 저는 거기서 형님을 모델로 하고 작은 화판에 형님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주었는데요. 형님이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그림을 소중히 생각해주는 형님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고 형님을 시댁 앞까지 태워다 줄 때만 해도 저는 형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지 않았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시부모님의 부름에 남편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한 저는 형님의 얼굴을 보고서 제가 형님한테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형님 볼 한쪽에 손톱으로 긁힌 것처럼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한테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저 별일 아니라고 하며 여느 때처럼 웃기만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형님 표정이 음울해 보였어요. 그러던 중 방에서 시모가 나왔는데요. 저를 발견한 시모가 썩히고 있던 얼굴을 활짝 펴더군요.
그때 형님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 아가 언제 왔니? 미리 도착했구나. 참 예의도 발라. 왔으면 앉지 않고 뭐하러 서 있었어. 네, 방금 와서 형님이랑 인사 나누느라. 그런데 어머님, 형님이 좀 다친 것 같아요. 얼굴이라 흉지면 안 되는데 말 좀 해주세요. 내버려 둬라. 주제도 모르고 집을 오래 비웠으니 대가가 어떤지는 톡톡히 알아야지. 아가 넌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큰애한테 뭐 사주고 그러지 마라. 버릇돼. 보니까 제가 어제 밥 먹고 가라고 붙잡는 탓에 형님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시모한테 따귀를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연한 일상처럼 말을 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는 겁니다. 형님께서 대우 못 받고 지낸다는 걸 대충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가 그날 전부 파악되더라고요. 그날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는 시부가 불러서였는데요. 저희는 식사 자리에 앉아서 대가족 회의를 나눴습니다. 그땐 그래도 식구라고 생각해주는 건지 시부가 형님한테 음식 준비 잠깐 두고 앉으라고 하더군요. 내가 나이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재산 상속에 대해 회의를 하려고 해. 오늘 당장 정한다는 게 아니고 대충 내 생각이 어떤지 과연 타당한지 들어보라는 거야. 재산 얘기가 걸리니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버님이 제 남편보다는 덜 불안했어요. 장남이니까 자신에게 떨어지는 재산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뒤이어 하는 말에 식구 모두가 초토화되고 말았는데요. 작은애 집에 70, 큰애는 30으로 생각하고 있다. 네 엄마랑 생각 많이 해보고 내린 결정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보거라. 이건 저도 좀 당황스러운 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아주버님께 더 많은 재산이 가리라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식구들 중 아주버님이 가장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집 장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철이한테 재산을 더 많이 넘기시는 건데요? 납득할 수 없어요. 제자리 걸음하는 가정에 투자 많이 해주면 뭐 하겠냐. 미래가 창창한 제철이 부부한테 투자하는 게 합당하지. 작은 며느리의 집안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시부는 듣기 불편하게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 재력을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더 난리 난 거죠. 아주버님께선 재산일로 서운한 건 알겠는데 그 화살이 전부 형님에게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대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 남편 발목이라도 잡지 말아야지.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재산도 못 받아야 하냐고. 내가 장남이 돼서 길을 한번 못 펴. 와이프 자리가 수준 떨어져서 어디 나서기가 쪽팔려 죽겠어. 아주버님이 화나서 퍼붓는 원망에 형님은 그만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긴 세월 동안 의지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 지옥 속에 살아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다 마음이 괴로워서 저까지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근데 여기서 저를 정말 화나게 했던 건 아주버님의 횡포를 지켜만 보는 식구들이었습니다. 다들 형님을 향해서 혀만 끌끌 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어요. 됐어요, 아버님. 저희 그깟 재산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아주버님 다 드리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형님한테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께선 형님 없었으면 장남 노릇도 못했어요. 형님처럼 뼈 빠지게 내조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제 말에 다들 당황해서 가만히 있는 걸 외면하고 저는 형님을 일으켜서 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형님한테 방을 알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아주버님과 각방을 쓰고 있는 걸로 모자라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장판이랑 옷 몇 벌 있는 게 다인 방이었어요. 제가 정의 사도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런데 까도 나오는 형님의 처지를 보니 시댁한테 더더욱 열불이 확 나는 겁니다. 형님,
이런 말 주제 넘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혼하세요. 뭐가 아쉬워서 형님처럼 100점짜리 여자가 저런 남자 수발 들으면서 살아요. 이혼 못하게 해. 일해줄 사람 없다고. 재산 분할도 해주기 싫다면서. 난 괜찮아. 이러다 또 말아. 동서, 얼른 나가봐. 어머님이 나랑 같이 있다고 또 한 소리 하실라.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몇 번이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한테 맞고 시모한테 맞으면서 거절당했다고 해요. 한 번은 시댁 식구 몰래 집을 나갔는데 시댁에서 실종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잡혀왔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시댁은 가정부가 필요해서 형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밖에서 바람피고 난리인 걸 시부모님은 그냥 눈 감아준다네요. 그날은 오는 형님을 한참 달래주느라 시댁 식구와는 거의 마주하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대판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싸움을 걸었다고 봐야겠죠. 자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했어. 왜 그래? 형수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원래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고아라서 문제될 것도 없고 어디 신고할 용기도 없는 여자야. 뭐라고? 자기 정말 최악이었구나. 내가 형님처럼 가진 거 없는 여자였어도 그랬겠네? 아니지. 아예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려나? 무슨 소리야. 난 네 배경 같은 거 모른 채로 너 좋아한 거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배경이 어떤지 보였던 거고. 네가 형수 같은 여자였으면 시작조차 안 했어. 너랑 형수는 근본부터가 다른데 왜 그런 소리를 해?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당신이랑 시댁 식구 이해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까지 나한테는 다 최악으로 보였다고. 저는 여태 남편과 지내면서 큰 싸움을 한 적도 없고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처음 소리를 질러봤네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당황해서 입만 벙긋거리더라고요. 형님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신이 아주버님 말려. 우리가 시댁 재산 포기할 테니까 아주버님 보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해. 뭐?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우리한테 돈 준다잖아. 지금은 70, 30이지만 우리가 잘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 아까운 걸 왜 포기해? 그래, 그럼 그 돈 받고 혼자 살던가.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만 갈라서자. 나는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남자랑 절대 못 살아. 친정 갈 거라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저를 남편이 급하게 붙들며 이러지 말라고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이 시댁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시댁보다 우리 친정이 더 많아요. 이 결혼은 정말 남편 하나를 사랑해서 한 거라 제가 쥐고 있는 건 남편 하나뿐이란 거죠. 그래서 따로 포기할 게 없으니 남편 하나 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안 돼. 나 자기 없으면 집에서 대접 못 받아. 내가 자기처럼 과분한 사람을 아내로 둬서 부모님이 날 그나마 지켜 세워주는 거란 말이야. 원래는 장남 입에 달고 다녔어. 제발 갈라서는 건 안 돼. 당신이 당신 가족이랑 다르다는 거 나한테 증명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당신 못 믿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족들한테 말해. 형님 놔주라고. 그건 내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미움만 사서 상속 부분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것만 아니면 정말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할 자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말할 테니까 당신은 옆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리 대단한 존재라면서 당신보단 내 말이 먹힐 것 같네. 이것까지 말리면 나 당신이랑 살림 이어갈 생각 없으니까 잘 판단하고. 그날의 싸움 이후 저는 이혼 서류 한 장을 챙겨서 시댁을 들렸고 남편은 연차까지 내면서 굳이 저를 뒤쫓아왔습니다. 제가 간다는 연락을 안 했던 터라 연락 못 받은 시모와 아주버님 표정은 그저 순진무구했는데요. 아쉽게도 시부는 일 때문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앞뒤 상황 설명 없이 그대로 아주버님께 다가가 형님과 당장 이혼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형님이랑 이혼하지 않으면 제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제가 불편한 꼴은 못 보고 사는 사람인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관계 보는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형님과 관계를 끝내던지 아니면 제가 이 집을 나감으로써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않던지 하려고요.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느닷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뭔 소리예요? 왜 이래요? 재수씨가 뭔데 나랑 내 와이프한테 이혼하라 말아요? 어머나, 새아가. 뭐라고?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정신없이 이러지 말고 찬찬히 설명 좀 해보거라. 네, 어머님. 들으신 내용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아주버님께서 형님을 못살게 구는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형님이 이 집에서 나가던 제가 나가던 오늘 결판 내려고 찾아왔으니 어머님도 협조해주세요. 주방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형님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시모와 아주버님을 다시 마주했어요. 그리곤 가방에 챙겨온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어머님, 아주버님, 이제 말씀해보세요. 여기에 제 도장 찍을까요? 아니면 형님 도장 찍을까요? 시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 없고 형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곤란해하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죠. 아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우리가 언제 큰애를 괴롭혔다고 그래? 큰애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살림하면서 지냈어. 직장을 안 다니니 며느리로서 집에서 집안일 하는 건데 그걸 왜 자꾸 신경 써? 어머님, 그거 아세요?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요, 해놓고도 모르는 건 그냥 사악한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어머님께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이 여자가 진짜?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집에 돈 좀 있다고 이렇게 어른 막대해도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혼해야겠다.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은 우리가 이혼하길 바라나 봐. 내가 자기 도장 챙겨왔거든? 빨리 찍어. 안 돼. 뭐해, 형. 빨리 도장 가져와서 찍어. 형수도 얼른 도장 챙겨와요. 나 진짜 와이프랑 이혼하게 되면 이 집 가만 안 둬. 제가 도장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시모도 황급히 소리치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형님한테도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하라고 재촉하더군요. 그 길로 저는 형님 짐까지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부동산에 일하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형님이 당분간 지낼 만한 곳을 알아보고 단기 계약을 마쳤죠. 동서,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닌가 몰라. 집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섰어. 나는 정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데.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알려줬을 뿐이고 그걸 따지고 든다면 저도 그 집이랑 가족하기 싫어요. 솔직히 저도 부모님한테 시댁꼴이 이렇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날 형님이 홀로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저는 저녁까지 같이 먹고서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작별할 때는 형님이 자기 방보다 좋은 데 구해줬다고 고맙다며 웃는 모습을 보고 나왔네요.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재산을 나눌 게 생각보다 많아서 형님한테는 여러모로 득이 되는 이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시부는 열을 내면서 아주버님을 앉혀놓고 쓴소리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일으킨 원흉, 저를 따로 부르진 않으셨어요. 식구끼리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더라도 시부는 그것에 대해 따로 말을 붙이지 않았고요. 시댁은 제가 한바탕 업고 난 이후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형님을 괴롭혔던 것처럼 제게 똑같은 화살이 날라왔다는 게 아니라 저를 눈치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혼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대신 남편을 통해서 시댁 모두에게 경고는 해줬습니다. 한 번만 더 사람 인격 함부로 모독하면 가차없이 이혼하겠다고, 2번 넘어가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대로 시댁에 전했다고 했더니 시댁 식구들이 그 뒤부터 제 앞에서 함부로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형님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형님께 반찬 가게 하나를 차려줬는데 형님은 평소 훌륭하던 요리 솜씨 덕분에 매출이 3달 만에 급등하여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형님을 이혼시킨 거니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서 공짜로 가게 차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자꾸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한날 형님 가게에 놀러 갔다가 받은 봉투 더미 때문에 할 수 없이 형님한테 지고 말았죠. 진짜 너무해요. 제가 형님한테 돈 받으려고 가게 차려준 줄 아세요? 이러면 제가 생색내는 사람 같잖아요. 저 속물 아닌데. 생색 좀 내줬으면 좋겠네. 내가 누구 덕에 팔자를 폈는데. 보답하고 싶어도 받아야 할 사람이 통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내가 갚아줄 기회가 없잖아. 이렇게 빚지고 갚고 해야 나도 돈 모으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 받아줘. 형님 솜씨를 알고 있던 저는 가게 매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차려준 장사거든요. 제가 예상한 대로 반찬 가게 매상액이 상당히 좋았고 저는 단지 그게 기뻤을 뿐인데 형님은 내내 저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 두둑한 봉투를 받는다고 해서 형님 살림에 큰 영향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 봉투만으로도 벌써 제 돈을 거의 다 갚은 상태나 다름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는 것이 영 불편했던 저는 그 순간 정말 기특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형님 가게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놓고 형님을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형님이 어디 가냐고 가게 문 오래 닫은 적 없는데 손님 와서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오만 걱정을 다 했으나 저는 무작정 형님을 이끌기만 했죠.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한 물건을 보고 더 이상의 근심 걱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데려간 곳은 바로 웨딩샵이었거든요. 형님이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형님께 받은 돈으로 웨딩드레스를 빌려 사진을 남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동서, 이게 뭐야? 왜 나를 이런 곳에 남사스러워. 나는 이미 이혼했잖아. 그리고 다 늙은 사람이 이런 옷 입으면 가게에서도 안 좋아해. 형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웨딩샵 오는 고객 연령대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요즘은 결혼은 하기 싫은데 웨딩드레스는 입고 싶어서 빌리러 오는 사람 많아요. 단순히 안심시켜주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건 웨딩샵 직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민망해하는 형님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형님은 드레스 한번 입어볼 용기를 얻게 되었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형님이 피부가 정말 하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하나하나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중 형님이 좋아하는 드레스 하나를 골라서 우리는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던 돈으로 결제를 한 거라서 둘 다 미안할 게 없었어요. 직원 말로는 액자는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 파일을 왕창 받아서 형님 휴대폰에 전송을 했고 예쁜 사진 하나를 골라 배경화면도 해드렸습니다. 형님이 자기 사진을 보고 눈을 못 떼고 있길래 일부러 더 칭찬하면서 형님 옆에 꼭 붙어 있었더니 형님이 울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눈치채고 말았지 뭡니까. 내가 진짜 시댁에서 죽기 살기로 버틴 보람이 있나 봐. 동서를 만나서 정말 팔자에도 없는 복을 다 받아보고 동서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다 죽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지금 과분할 정도로 너무 행복해. 이 착한 사람을 괴롭힐 구석이 어디 있다고 시댁 식구들이 그리 용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네요. 체구 작은 사람이 어깨까지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형님을 안아줬습니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형님의 삶에는 더 큰 햇살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직은 형님의 마음이 추스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형님에게 좋은 배우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해요. 형님이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하는 바람에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형님께 정말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남편이 있었으면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혼을 보류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하고 있어서 딱히 갈등이 될 만한 일은 없네요. 시댁 집안 행사 때나 시댁을 방문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시부모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어요. 참, 아주버님은 웬 유부녀랑 바람을 폈는지 유부녀 남편 쪽에서 아주버님을 소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들었지 따로 찾아가 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면서 말해준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돈은 안 빌려줬죠. 그 더러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제 남편만 아니었으면 그런 집안 벌써 연 끊었을 겁니다. 그나마 남편이 제 곁에서 쥐죽은 듯 지내고 제 바램대로 엇나가는 짓을 안 해서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꼴을 눈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지내냐고 여쭤보시는데 그때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시댁 식구의 실체를 밝히고 싶어 입이 참 근질근질합니다. 저는 사람을 갑을로 계급 매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에서 을짓을 자처하니 제가 이 집의 실세처럼 보이는 것 같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의 성향이 어쩔 수 없이 계급을 나누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렇게 되어버린 관계를 과연 제가 무탈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살짝 그런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들 조심하고 있으니 아직은 이혼까진 생각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저 착한 우리 형님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네요. 그동안 형님을 가뒀던 슬픈 시간들은 새롭게 회복한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형님 미래를 계속 응원하고 지켜주는 관계로 지낼 생각입니다. 좋은 언니가 생긴 기분이라 기쁘네요. 나중에 형님이 새로 드린 반찬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슬슬 형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끝마칠게요. 다들 미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저와 형님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